반 동안 진짜 집중해야 돼. 완전 초 집중해서 쌤이랑 하는 거에 이야기를 듣고 아예 그냥 시험 범위에 대한 제안하시기 바라고요. 눈을 뜨세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시험 범위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는가? 오늘 1시간 반에 달려있느냐? 알았지? 그래서 내가 좀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막 땀을 갈겨도 된다. 스스로의 땀을. 아니면 그냥 옆강의실로 가는 게 낫다. 괜찮아. 이것 좀 갖고 올까? 앞쪽에 편한지 알다는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엑기스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 이야기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 나 이런 거 몰랐는데 라고 하면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더 이상 시험 대비와 관련된 얘기를 할 기회는 없다. 그러니 지금 이 1시간 반 안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길 바란다. 시작할게. 첫 번째 10페이지 현대시에서 개념이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 항의문제 잘 풀어보시고 10페이지 1번부터 시적 화자가 무엇인지 이거 나름대로 쌤이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밑줄만 좀 긋고 가겠습니다. 시적 화자는 허구적 대리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이죠. 시적 화자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일컬어야 된다? 서정적 자, 시의 화자, 시적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허구적 대리인,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이나 시적 대상이라고 하면 시 속에서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사물이나 청작, 시의 소재, 관념이나 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적 화자가 처해질 현실 혹은 시적 대상이 처해질 현실은 시적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대응의 방식은 시적 화자의 태도,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 그리고 시의 분위기에서 청자에게 취하는 언어적인 태도는 시적 화자의 어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모르겠는 개념들 없으셔야 됩니다. 관조적이 무엇인지, 풍자적이 무엇인지 김지성 쌤께서도 좀 달아주신 말들 필기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색다르다라는 필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의 특성으로 가서 시어란 반복의 리듬감을 통해서 지니게 되는 음악성인데 외형률이랑 내재율의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외형률, 내재율 묶어서 별표셋. 시의 규칙에 의해서 표면에 드러나는 운율이 외형률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외형률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시조가 외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조 빼고는 전부 다 운율에서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시는 내재율. 그러면 진달래꽃에서 김소월 화자가 김소월 시인이 시에서 뜯어 넣어둔다. 시인이 민요적인 율격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음수율이 뭐였지? 진달래꽃의 음수율 뭐였지? 7글자, 5글자의 7호조에 그리고 한 연이 끊어읽어지는 단위가 3번씩 끊어읽어지는 3호조였지. 7호조의 3호조 외형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외형률은 형식이 정해져서 지키면서 지니게 되는 운율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시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형률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시조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내재율,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는 전부 다 내재율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어는 사전적이고 지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어는 심상의 이미지,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과 그와 관련된 추상적인 관념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할 때 느껴지는 인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리고 공감각은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감각의 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됐죠, 그죠? 김국 기출에서 충분히 공감각적 심상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을 내가 기존의 심상에 옮겨갈 심상화해서 이름 붙이는 게 잘 안 된다. 토요일날 안 오시면 큰일 나고요. 일요일에 진짜 토요일날 다 합시다. 알았죠? 토요일날 다 합시다. 월요일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토요일까지는 그냥 다 모든 게 마무리가 되고 금요일에도 어딘가에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타임에 쌤이 8시 반에 끝이 날 것 같거든. 2학년들 마지막 그 종전미가. 그러면 2교시에 와가지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올라가세요. 알았죠? 오늘 공부하면서 생기는 거는 오늘은 국어하셔야 됩니다. 오늘 국어하고 토요일까지는 국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아예 국어를 쳐다보지 마시고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와서 밤 10시 반까지 또 하시는데 월요일에 뭔가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월요일에는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했던 거를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죽이 되는 밥이 되는 금요일 오늘 그냥 가지 마세요. 알았죠? 가지 말고 그냥 토요일 아침까지 해서의 생각으로 다 하고 자는 거예요. 이거 두 개만 하면 됩니다. 김고 테스트라고 하는 김고 기출이랑 이 두 개만 딱 붙잡고 여러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문제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신상의 이미지 형성 방법도 확인하시고 공감각적 신상 안 되는 사람은 시험치로 가면 안 됩니다. 11페이지에서 시의 표현 기법인데 이거는 날고 기고가 되어야 돼. 근데 김고 기출에서 쌤이 뭔가 따로 만들어 볼까라고 하니까 무색하리만큼 김고 기출의 표현 기법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지교, 은유, 의인, 대유, 과장, 반복, 연세, 영상, 열거, 정칭, 대조, 도치, 인용, 서리, 대구, 도도, 생략, 반어, 역설 전부 다 아시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문장이 던져져도 여러분이 표현 기법을 잘 판단하실 수 있게끔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찜찜하다면 상징에서도 원형적 상징, 간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이 무엇인지 다행히도 우리가 단답형이라든지 성격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막 물어보실 것 같지는 않지만 알아는 놨으면 좋겠다. 상징 안에서 원형, 간습, 개인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감정이입은 좀 설명하셨죠?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 있고 상반된 객관적 상관물이 있다라는 것으로 감정이입을 좀 설명을 하셨고 칼로가 기억나십니까? 우탁의 칼로가에서 오줌 100발을 막대기로 치려고 하니까 지름길로 먼저 알고 오던데 좌하 나는 관념의 구체화를 보세 예시로 들어주셨기 때문에 아셔야 되겠고 주객전도 술이 나를 붙잡는다. 청산별곡에서 조롱고 누르기 외워서 나를 붙잡는다라는 표현에서 주객전도가 한번 쓰였으니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의 전개 방식에서는 시간의 흐름, 시선의 이동 이런 것들이 있다. 이 개념들이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서 시험 치는 상황에서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쌤은 6번 문제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표현기법은 그냥 알고 기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4번이 시험지에 없으리라는 법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무조건 있다.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에서 외재에서는 표현, 반영, 효용이고 시험에서는 김고 기출에서 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선지에서 무슨 론적 관점인지 감상 방법을 적어라라는 것으로 쌤이 문제를 변형해 놨으니까 김고 기출에서 충분히 종합적 감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0페이지인데 쌤이랑은 대표되는 걸로 한 작품씩 살펴볼 건데 진달래꽃 해설이 겁나 많아. 쌤이 갖고 있는 자료집에서 진달래꽃 해설이랑 관련된 거는 다 실어놨으니 여러분은 형광펜을 잡으시고 쭉쭉쭉 뒷줄을 그으면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다 정독하셔야 됩니다. 지금 총정리 자료 안에 있는 것들은 한 줄도 빼먹지 마시고 다 정독하시면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될 거예요. 좋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넓게 보기 이런 것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넓게 보기에서는 시적 하자가 차이된 상황이 뭐라고? 이별의 상황이야. 이쪽이다. 이별의 상황에다가 이 줄. 그래서 핵심 소재가 뭐다?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핵심되는 소재. 진달래꽃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뿌리는 행위를 사자성어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게 튀어나온 사람은 좀 공부가 된 사람이야.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진달래꽃 꽃길 걸으세요라고 뿌려주는 축복의 행위를 불교적인 행위로서 뭐라고 한다? 옆에다 적어놔야지. 산화공덕. 이별의 슬픔과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하자의 내적 의지를 형상화시켰다. 자유시다 서명시 전통적, 애상적, 향토적 했을 때 왜 이 시가 향토성이 두드러지지라고 했을 때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두드러지게 피는 연변의 약산이라는 실제 지명을 사용해서 향토성이 잘 살아났지. 이런 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가지치기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별의 슬픔 가슴아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실 때에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가정해나가는 줄 말없이 곱게 보내드리우리다. 우리다 반복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아는 이야기야. 말없이 곱게 보내드리우리다 반어적 표현입니다. 영변의 약산, 향토적 분위기에다가 줄 진달래꽃에다가 하트, 화자의 불신이자 님을 향한 사랑, 하나름을 따라 가시는 길에 우리다. 역시 우리다의 반복은 가군이 형성이 되면서 리듬감 형성입니다. 하나름을 따라 가실 길에 뿌린다라는 거 사나공강에다가 밑줄 한번 써주시고 이별의 상황인데 축복한다라는 것이 역설이라고 했을 때 끄덕끄덕 할 수 있겠지. 다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나의 희생의 사랑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들여밟고에다가 밑줄 역설법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야. 이별의 한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자. 순위상단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주도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사용된 표현기법은 눈물 아니 흘리우리다로 서술어 앞으로 그 사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도치법 하나.
그리고 슬퍼 죽겠으면서 울지 않는다라는 반어적인 표현. A불 B로 이별의 슬픔을 승화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넓게 봤으면 이제 깊게 봐야지. 하자의 정선에 이별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서 고이 보내드리겠다라는 하자의 태도를 뭐다? 인종에다가 밑줄 끄시고 인내하는 거야. 참는 거야. 그리고 체념에다가 밑줄. 떠나는 님한테 소금 뿌리는 게 아니라 꽃의 축복을 보냄으로써 밑줄 끄자. 축복에다가 밑줄, 헌신적 사랑에다가 밑줄. 그래서 진달래꽃의 의미는 뭐다? 분신, 사랑, 자기 희생, 축복. 표현상의 특징에서는 단어, 수미상관, 민요적인 율격의 7호조의 3문고 이렇게 기억이 나셔야 된다고. 4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문제 다 왜 체크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 좀 빠른 속도로 보셨으면 좋겠어서 한 번씩 봐주시는데 옆에 있는 거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택지 진술만큼 O 틀리면 X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있는 달려있는 거 있지? 다 해봐야 되고 1번에 1번 선지, 2번 선지 다 따져야 돼. 알았지? 답만 보고 지나가면 진짜 멍청한 짓이지. 이 좋은 자료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서 동의되는지 다 끄덕끄덕 해보시고 3번에 가실이랑 비교하는 건 우리 시험지에서도 얼마든지 가실이, 서경별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진달래꽃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42페이지 가는데요. 5페이지입니다. 이거 너무 읽고 싶지만 쌤이 지금 못 읽는 거예요. 왜? 엑기스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나오는 거 하나하나 다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제발 넘기지 마시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딱 정독하시는 거예요. 총정리 자료집에 모든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한 번씩 읽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달려있는 미니 퀴즈도 예상 선택지 다 풀어보시고 넘어가서 6페이지로 가시면 또 한 번 나왔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이 작품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7페이지에 또 나왔죠? 절대로 넘기지 마시고 밑에 출제 예언 1, 2, 3, 4 있죠?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쌤이 너무 읽고 싶지만 여러분이 이제 읽고 여러분 버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귀로 듣는 게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귀로 듣지 마세요. 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밑줄 끈에서 눈으로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제발 7페이지는 특히 별표 출제 1, 2, 3 이거 너무 이 자료를 쌤은 좀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제발 잘 읽어주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넘어가봐. 8페이지에 진달래꽃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알았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확인 문제까지 다 보는 거야. 약속이야 진짜. 이거 안 보고 나서는 절대 안 돼. 그러면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읽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야. 이제 보고 하면 읽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야. 이 작품 하나로 이제 다 이해하고 9페이지에는 우리 꿈틀에 있는 사자성어의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꿈틀의 사자성어까지 정말 잘 챙기셔야지 얘를 그냥 흘려보시면 안 됩니다. 산하공덕, 맥수직한 별표, A불비, 동병상련, 이심전심, 마문지정, 마문지정에다가 별표, 객지에서 구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꼭 기억해 주시고 11페이지 갈게요. 방문계 활동 안내부터 가보자. 시작하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목 소리부터 들어갈 건데 방문객은요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밑줄 긋자.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오는 손님에다가 밑줄 긋으시고 일상적인 만남에서 스쳐 지나가는 타인인데 이 타인이 나랑 만나는 것이 밑줄 긋자. 타인의 일생이 찾아오는 것에다가 밑줄.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만나는 일생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의미를 합니다. 제목을 통해서 타인을 방문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자. 그러면 시 내용으로 들어갈게. 사람이 온다는 것에다가 밑줄 한번 넣어주시고 타인과의 만남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에다가 물결 표시. 어마어마하다라는 가치를 부여를 했어.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를 밑줄 긋자. 일생이 온다에다가 밑줄. 만남이라는 것을 새롭게 소중하게 인식을 해보자는 거야.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일생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주 강조를 해주지. 가치를 부여를 했지.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 아니겠어? 사람과의 만남은 한마디로 무엇을 만나는 것이다? 마음을 만나는 것. 마음이 오는 것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람의 마음은요 상처받기 쉽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흘러가는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상처받기도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 그 갈피를 아마 너무 중요하다. 바람에다가 별표 3개. 부서지기도 했을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바람이 더듬어 보는 거야.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이다.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내고 싶다는 것은 남에게 뭐가 되고 싶다는 거야? 위로의 마음이 되어주고 싶어. 상처받을 마음을 더듬어 주고 싶어. 그렇게 내가 바람의 위로의 마음을 흉내를 낸다면
A는 B다라는 의유법으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뭐가 되어라? 환대가 될 것이다. 환대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만남의 의미와 같이 만남이 큰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일생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내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바람을 흉내냅시다.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바람을 흉내내는 위로의 자세를 가진다면 필경 무엇이 될 것이다? 환대가 될 것이다. 옆에 제재기간의 자유시장 현대식 끄덕끄덕 서정적이고 이런 걸 이제 어조에서 독백적이라고 얘기하지. 타인의 만남에 대한 인식과 자세, 만남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와 이다를 총 몇 번 반복했게 수업 시간에 이다까지 세워주셨대. 끝글자 반복하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반복이 이다 총 5번이 나왔어.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의 반복으로 화자의 생각이 담담하게 서술이 되는데 이걸 학교쌤 필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 단정적 어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담담하게 서술한다.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필기를 하긴 했습니다. 12페이지로 가시죠. 여러분 필기랑 같이 3세트를 이루었으면 좋겠네요. 옆에 여러분의 필기랑 이거랑 같이 세트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어마어마에다가 묻힙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일생, 부서지기도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어마어마. 한마디로 만남이라는 것은 소중한 가치다. 바람의 의미 시험에 나와라. 부서지기도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의 갈피를 어떻게 해주는 존재? 더듬어 줄 수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로해 줄 수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타인에 대하는 자세가 무엇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깜짝 퀴즈 이런 거 지나치지 마세요. 깜짝 퀴즈에다 크게 별표 하나 쓰시고 문해력까지 밑에 거는 일부러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라고 아끼는 거예요. 잠깐 퀴즈 너무 중요한데 말이야. 넘어가서 12페이지 학습활동에서 중요한 이야기 나오겠네. 어마어마한 일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온다.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동그라미, 일생에다가 동그라미 쉬워, 부서지기가 그리고 부서졌을 거야.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2번으로 가서 크게 별표. 표현상의 특징에서 부서지기도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라는 거에서 상처받는 마음을 빗대어 표현을 하네요. 상처받기 쉬운 마음에다가 밑줄. 그래서 부서지기라는 반복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반복에다가 밑줄 끄시고 바람이 더듬어준다라는 거에서 의인이지 타인을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더듬는다라는 행위로 밑줄 끄자. 섬세하고 부드럽게 이해하고 위로하는 에다가 밑줄.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인간적 속성을 부여했다. 인격화시켰다라고 하면 뭐다? 의인법이지. 밑줄 끄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해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가 의인이라고 적어놓는 겁니다. 것이다의 서술격 조사 이다를 반복함으로써 담담하게라고 서술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나오는데 학교쌤 필기는 뭐가? 단정적 단정을 하면서 만남의 소중함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렇게 환대의 마음으로 서로 교류하자. 마지막에 김구기출에는 방문객 이런 게 좀 안 들어가 있어서 마지막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달려있는 문제들 좀 봐주세요. 5번 문제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그런데 지금 슬 보니까 눈빛들이 잠이 오는 것 같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진짜. 알았지? 지금 잘 것 같으면 그냥 안 듣는 게 낫다. 지금 하는 거에서 이 1시간 반 안에 뭔가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친시험들이 아쉬움도 있고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의 감정이 막 밀려올 텐데 정주를 잡아라. 정주를. 이거 못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 정신력으로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기 싫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김고 시험 40문제 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한 3개, 4개만 틀려도 1등급 산에서 안정적으로 안식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거 좀 감이 안 오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2개만 지금 붙잡고 하면 됩니다. 지금 이 김구기출랑 이거랑 금토일이에요. 금요일날 오늘 밤에 그냥 자지 마.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노? 끝나고 나면 3시밖에 안 된다. 그때 뭐 하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새벽 2시까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거만 파시면 돼요. 별에는 밤에다가 별표 생기 너무 중요하다. 별에는 밤. 여기에서 뭔가 좀 헷갈리는 게 나온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에는 밤은 시 자체가 좀 많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과거에 대해 시척하자고 회상을 합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에다가 밑줄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시상이 전개가 되는데 시간의 흐름에서 과거는 회상, 그리움의 대상들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나의 성찰, 현재에 대한 자기 성찰에다가 밑줄 끄시고 선생님 어디 봐요? 라고 하면 나 넓게 보고 있어. 현재에 대한 자아 성찰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걸 어떤 행위로 이름자를 써보는가. 윤동주. 그러면서 그 이름자가 묻힌 언덕에 풀이 무성할 것이 왜다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다가 밑줄. 그래서 미래지향적. 부끄러움의 미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윤동주 시인하면 부끄러움에 대한 미학입니다. 자유시다 사정시, 회상과 성찰과 상징적 시어들, 과거에 대한 추억과 자아성찰, 시대용으로 들어갈게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 이제는 뭐다? 계절이 가을이야. 가을에다가 동그라미 가득 차 있습니다. 종결어미가 하십시오체로 계속 반복이 되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경건한 느낌이야. 일기 쓰듯이 말이야. 나는 시적하자 작품 표면에 나로 등장했어.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별에다가 별표 3개, 과거 해상의 매개체. 별을 바라보면서 그리움의 대상들이 떠오릅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 여러 가지의 상념들이 떠오르네요. 잡생각들. 이제 다 뭐 헤아리는 것은 아침이 오기 때문에 아직 다 못 샜는데 내일 밤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다 못 새겠는데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을 매겨요. 별 하나의 사랑을 매겨요. 표현기법 무조건 나오겠지. 멸거랑 반복이야. 별 하나의 쓸쓸함,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 별 하나의 어머니. 그리움의 정서 심화에다가 밑줄.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에서의 운율의 리듬감의 변화는 몇 년에서 5년에서 산문적인 진술로 5년에서 변화가 생겨.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해경옥, 이국 소녀들의 이름,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 역시 열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비둘기, 강아지, 노새, 토끼, 노루, 그리고 밑줄 그자. 프랑시스잔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백석 시인의 오마주나라고 했던 게 필기내용이니까 그냥 끄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5연에서 산문 형식으로 운율의 리듬감이 변화가 되었어. 이네들이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너무나 멀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스라의 먼 대상들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시잖아요. 여기까지가 과거라고 생각해도 돼. 8년부터가 지금의 현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나는 무엇인지 이 그림 안에 이 많은 별빛을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자. 이름자 써보고에다 별표 3개, 이름을 쓰는 행위는 바로 곧 뭐다? 자아성찰에다가 밑줄. 그런데 나 자신이 선생님이 막 벤다이어 그램같이 동그라미로 그려주셨대. 현실적 자아랑 이상적 자아 사이에서의 괴리감 때문에 무기력한 나의 자아의 모습에 부끄러워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에 어때? 밑줄자.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에다가 밑줄. 부끄러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창피해라고 펜으로 내 이름을 덮어버리는 거야. 부끄러워서. 딴에는 밤을 새우고 있는 밤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시적 화자가 처해진 어두운 현실, 밤은 일제감정제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자. 그 밤을 새워서 울고 있는 벌레는 벌레에다가 별표 3개. 울고 싶은 심장을 벌레한테 뭐 했다고? 감정이입한 거야. 감정이입한 객관적 상담문이야.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에 울고 있어. 여기까지가 현재의 모습이지. 그러나 에다가 세모 남신이주 유독 박시봉방처럼 부사어 그러나를 통해서 시상이 전환이 될 거야. 그러나 에다가 세모 지금의 겨울에다가 마이너스 일제강점기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는 시간이야. 마땅히 강의적으로 나의 별에도 여기에서의 별을 과거의 상의 매개체라고 얘기하면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이야. 여기에서의 별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조국에 반드시 찾아올 도래할 봄이 온다면, 소생과 부활의 계절이 온다면, 무덤이라는 죽음의 공간에도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지규적인 표현으로 내 이름자를 묻어라. 이걸 뭐라고 생각해도 돼? 희생이라고 생각해도 돼.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 이름을 묻는다라는 거에서 속죄양 모티프.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친다. 속죄양의 모티프를 사용한 겁니다. 자랑처럼 내 이름이 묻힌 언덕에는 무엇이? 풀이 무성할 것이에다. 생명력 부활 재생에다가 밑줄. 오케이. 그리고 윤동주의 시집은 죽고 나서 만들어진 시집이기 때문에 유고시집이라고 불러야 돼. 알았지? 윤동주의 시집은 뭐다? 유고시집이야. 유고시집. 그 유고시집의 이름이 뭐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년에 편찬됐잖아. 출전 밑에 보면 14페이지 쪽수 위에 바로 있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도 이름, 유고시집의 이름 하나 기억해놓고 갈까? 유고시집이라고 적어놓으시고 깊게 보기 갑니다. 과거에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리움의 대상들,
지금의 현재는 부끄러움의 자아성찰, 미래에는 풀이 무성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광복을 꿈꾸고 있다. 실현과 고난과 절망적인 현실은 강과 겨울과 무덤의 이미지라면 소생과 부활과 조국의 독립의 이미지는 희망의 봄, 파란 잔디, 무성한 풀.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에서는 감정이입의 객관적 참감물, 벌레를 기억하쇼. 넘어가서 15페이지. 문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이거 다 읽는 거야, 알았지? 구조적인 접근 이런 거 다 읽는 거야, 약속이야. 표현 기법들 다 읽고 시어법 필기에서의 별도 다 읽는 거야, 알았지? 또 넘겨봐. 17페이지 이런 거 다 읽어보는 거야, 알았지? 진달래꽃이 유도름이 많아서 그래. 그냥 진달래꽃은 좀 속도 빼. 자, 넘어가서 별의 전만 마지막 테스트 문제로 좀 풀어보시고 18페이지. 아, 얘네들은 좀 잘 봐야 돼. 뭐 나올 것 같은데 쌤은 진짜 같이 나는데 갈래별의 작품 연결하는 거 무조건 안 돼봐. 진짜 혀를 찌르는 문제다 이거. 그래서 이거 안 해오는 사람들은 개수 문제든지 이런 거에 개수 들어가 있으면 내가 공무도화가가 향단지 고려가는지 고대가는지 헷갈리면 개수에서 당당하게 대로 할 수 없잖아. 판단이 안 되잖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고대가요부터 들어갈게요. 향찰로 표기되기 이전의 노래들 다 모여라고 하면 뭐다? 고려가요야. 그냥 이렇게 기억해. 향찰로 표기된 향가 이전. 향가 이전 하면 고대가요. 향가 이전. 그래서 반드시 고대가요는 뭐에? 배경설화 속에 삽입되어서 전해집니다. 배경설화에다가 미줄 두시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다가 한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번역해서 보기 때문에 진짜 중요했던 말이 뭐야? 한역대에다가 미줄 위에다가 한역시가 한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야. 구전이 되다가 한자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해서 쌤이 진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보다 한역시가라고 얘기했지. 한역시가 구전이 되다가 한자나 이두 한글로 기록이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작품들은 한자로 기록이 되었다. 집단적인 서사 노래에서 집단적에다가 줄 점차 어떤 노래로 전모가 된다? 개인 서정에다가 줄. 그래서 공무도화가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선생님이 적어주셨지. 백수광고의 아내의 노래 공무도화가 외우셔야 됩니다. 고대가요 안에 네 작품 외우셔야 됩니다. 공무도화가. 그리고 부지가 밑에다가는 뭐라고? 집단적이라고 좀 적어야 되지.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다라고 해서 김수로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 여러분 필기다 다 일치하더라고요. 김수로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 가야국의 건국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부지가. 집단적인 노래입니다. 황조가는 똑같은 필기더라. 유리왕, 고구려 2대 왕의 유리왕. 유리왕의 아내를 잃고 불렀던 헐헐하는 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워라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왔고 이것도 선지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지. 황조가. 근데 황조가는 개인서정시라는 거 꼭 적어놓자. 개인서정시로 변모가 되고 다 모두가 필기가 똑같대. 정읍사는 정읍에서 전해지는 노래인데 무조건 시험에 나와야지. 백제유일의 노래. 정읍사는 뭐다? 여러분 필기에서 확인하세요. 백제유일한 노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거야. 한역 시간대 딱 하나가 뭐다? 정읍사가 백제유일의 노래가 한글로 기록되는 거야. 이런 걸 지금 외우자고. 지금 확인하고 지금 머릿속에 끝내자고. 이거 어느 세월에 다시 외울 거야. 고대가요의 공무도화가, 부지가, 한조가, 정읍사 4개 끝! 무조건 고대가요의 갈래별로 연결시키는 거 100% 시험에 나온다. 향가로 가는데 향가는 향찰로 기록된 문학이지. 향찰!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게 한자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야. 본문 내용이 제왕래가가 그게 뭐야? 향찰이야. 이쪽이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어순에 맞춰진 향찰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중국 어순이 아니라 우리말 어순이야. 그리고 신라의 노래인데 누가 향유하고 누가 창작했는지의 대칭이 진짜 중요했지. 왜냐?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한자가 빠삭해야 돼. 그러니 평민계층이나 아녀자나 여성들이 쓸 수 있었다 없었다? 안 돼. 승려나 화랑과 같은 기족계층들이 향유했던 문학이야. 승려, 화랑 등 기족계층에다가 이줄 향찰이라는 문자수단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족계층이야 돼. 식자층이야 돼. 식자층. 똑똑한 사람들이 향가를 쓸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초기 4구체에서 점차 8구체의 과도기를 지나 10구체까지 완성이 되는데 정제된 형식의 10구체 향가는 뭐라고 이름 부른다? 10구체 향가를 달리 이르는 말이 뭐라고? 사내가.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작품들 연결하는 거는 진짜 나올 것 같아. 공무도화가 그리고 정읍사 이거 진짜 헷갈린데 얘들아 시험 칠 때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향가는 뭐부터? 4구체 향가의 서동요입니다. 백제무왕 이렇게 다 필기가 되어있대. 백제무왕의 이야기. 서동이가 누구였다? 백제무왕이야. 4구체 향가 서동요에서 시작이 돼.
처용가는 귀신을 쫓는 노래야. 그래서 초용이가 나타나는 귀신이 도망간다라고 해서 초용가는 팔구체 향가야. 그리고 찬디파랑과 안민가 그리고 하나 더가 19체 향가의 백미야. 백미가 뭐지? 흰눈썹. 최고의 작품으로 형식회사의 정교성에 손꼽히는 세계의 작품. 19체 향가에는 뭐뭐를 기억해야 된다? 제방내가, 찬디파랑과 안민가 이 세 작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방내가가 우리 시험 범위니까 어차피 안민가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라고 해서 안민가, 찬디파랑과 제방내가를 기억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작품 외워서 향가랑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몇 구체인지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요는 4구체, 처용가는 8구체, 찬디파랑과 안민가, 우리 시험 범위의 제방내가까지 19체. 고려가요로 갈게요. 향가가 세태되고 난 후에 향유계층 기억해야 돼. 고려의 평민층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다른 이름은 뭐다? 고려 소교, 속되다라고 해서 소교, 여요, 장가라고도 부릅니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됐다라는 것은 뭐라? 고대가요랑 동일한데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졌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 한글 창제 후에 문자로 기록에다가 밑줄, 그래서 뭐다? 위에다가 한글로 기록. 그러다 보니까 평민계층이 입에서 입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게 민요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라 밑줄 그자 창작, 연대, 작가 등을 알기 어려워 게다가 밑줄. 근데 다나나의 작품이 작작 이상이 아니야.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는 작품이 뭐가? 김고기출에서도 이때 심하게 표시해놨어. 이게 바로 그거라고. 정서의 정가전입니다. 정가전. 정서라는 사람이 쓴 한강의 고려가요라고 일컫는 임금님한테 바치는 노래 과정이가 정서의 호야. 자신의 호를 달아서 정서의 정가정이 작작 이상이 아니야. 그거 하나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그리고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의 공통점 332조 음수율과 산업호의 율격을 많이 사용하고 분절체의 후렴구야. 그럼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은 하면 3분 후가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3은 뭐? 332조, 3은 뭐? 후는 뭐? 분연체, 후는 뭐? 후렴구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3분 후로 외웠으면 좋겠어. 평민의 부르던 노래가 소박하고 풍부한 정서 이걸 좀 외우라고. 작품 이름에선 동조, 가시리, 청산별곡, 서경별곡, 청산별곡, 서경별곡이 고려가요에서는 제일 유명해. 그리고 정석가는 뭐랑? 서경별곡의 2년이랑 정석가 6년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에서 한번 얘기 나오지? 그래서 서경별곡 정석가 그리고 작자미산이 아닌 고려가요 정서의 정과정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주요 작품이랑 관례랑 연결시키는 게 시험에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약간 지나친다면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체가는 패스, 한시도 패스. 넘어가서 19페이지에서 시조를 안 할 수는 없어. 왜냐? 향가가 가지고 있는 19체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 사다기 2의 기성열이야. 마지막 9번째 줄이 낙구야. 그 낙구 부분이 감탄사로 시작이 되고 그 감탄사로 시작한 낙구의 특징이 누구한테 계승이 된다? 초장, 중장, 종장에 시조해. 종장의 척구가 3음절로 고정이 되는 거에 계승이 된다는 게 필기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가랑 시조의 형식적 연관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조가 누구한테 형식을 계승받았다? 향가한테 형식을 계승받았다는 거 수업 시간에 필기해 주셨으니까 그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8번의 시조는 수업 시간에 안 다뤄도 우리 한번 하도록 하자. 안 했지? 수업 시간에 8번은 안 했지? 그래도 하고 가야 돼.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말까지 쓰여진 우리나라의 정형시입니다. 정형시에다가 별표 형식이 정해진 시, 시조는 뭐다? 정형시야, 정형시. 누구한테서 시의 형식을 계승받았다? 향가한테. 단가라고도 하고 가요 시조라고도 하고 시절가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만 좀 하고 가자. 향가 계승받은 그 기서결의 3단 구성이 시조한테는 어떻다고?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에다가 밑줄 69, 45자 밑줄. 그리고 글자 수는 대체적으로 어때? 3사나 4사조의 음수율에다가 밑줄. 강호 사시가가 들어가면서 시조가 시험 범위니까 알고는 봐야 돼. 3사나 4사조의 음수율 한 장이 몇 번씩 끊어읽어지게 4음보야. 4음보에다가 밑줄. 그리고 이거 종장의 첫 음보는 몇 글자로 고정?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에다가 밑줄. 향유계층이 국민관례로 얘는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3장, 69, 45장,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형식은 향가의 기서결이다. 낙구 부분의 감탄사로 시작한 향가의 특징이 시조 종장의 3음보의 영향을 3음절로 글자 수가 고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정도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예.
그래서 9번 문제에서도 나오잖아. 옆에 9번에 보면 식구체 향가와 미뇨 등의 영향을 받고 발생하였다라고 했을 때 끄덕끄덕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20페이지로 가자. 제방내가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하고 갈게. 21개 누이의 일을 슬픔을 종교적 승화에다가 밑줄 오른쪽 내 귀퉁이 식구체 향가에다가 동그라미 4-4-2의 3단 구성에다가 밑줄 낙구 감탄사에다가 밑줄 향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4내가 1구부터 4구까지의 뒷부분에서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에다가 밑줄 5부터 8구까지는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하자. 자연물의 비유에다가 밑줄 인생무상에다가 밑줄 9구 낙구 부분에서는 종교적 승화야. 종교적인 숭고함으로 승화에다가 밑줄 보문 내용 들어갈게. 작가님은 월명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으면 얘에다가 별표 이승에 있으면 머뭇거리고 라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 나는 간다 에다가 큰 따옴표 하시고 이때에다가 누가 돼야 된다고? 죽은 누이가 나는 간다는 말을 못 달리고 그렇게 가버렸어.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 자연현상에다가 빗대어 표현하자. 어느 가을 이른바람에다가 밑줄 누이가 명대로 못 살았다라는 요절. 여기저기에 떨어지리처럼 떨어지리패라는 별표 치시고 하강적 이미지로 누이의 죽음 한 가지에 났는데 한 가지에다가 밑줄 공기지각 가는 것도 모르는구나라는 인생무상. 낙구 부분에서 시상 지각 전환하는 거는 지금까지 마이너스의 정서였지. 근데 9번째 낙구부터 시작하자의 태도가 확 긍정적이어져. 종교적 승화. 밑에 차례에서 만날 누이를 만날 나. 여기서의 나는 누구나 월명사.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라는 종교적 승화.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죽음에 대한 인식, 비유적 표현, 그리고 나의 정체에서의 3구의 나는 죽은 누이, 9구의 나는 시작하자. 공간의 대비, 옆에 봐라. 공간의 대비, 얘랑 밑할 차례랑 공간의 대비, 시를 현대어로 풀기 이런 거 한 번씩만 딱 읽어보라고요. 알았죠? 속독으로 빼는 거야. 67페이지를 가서 너무 중요하다 이거. OX 해라 진짜. 21페이지에 OX 카드 촥촥촥 치고 나가라. 알았지? 22페이지. 상기파란가는 이것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상기파란가를 누구의 필기는 되어 있고 누구의 필기는 안 되어 있던데 상기파란가가 충담사라는 승려가 쓴 작품이야. 충담사에다 그냥 동그라미 한번 치고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찝찝해서 충담사에다 상기파란가는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로 상기파란가 제방내가 안민가 이 세 개가 19체 향가에 가장 대표되는 작품이야. 그래서 충담사 이름만 그냥 동그라미 치시고 제방내가는 월명사 그리고 안민가도 충담사야. 안민가도 충담사. 그래서 충담사라는 사람의 이름이 딱 한 친구의 책에 필기가 되어 있었어. 그래서 오늘 찝찝해서 한번 언급을 하니까 충담사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내심 수능 기출 포인트에도 이 얘기 하지. 기서결의 3단 구성 낙구 첫머리는 감탄사로 시작. 이른바람이랑 떨어지는 잎이랑 한 가지랑 기억해 놓으면 되겠어. 상기파란가는 내용은 몰라도 돼. 알았지? 넘어갈게. 23페이지. 너무 좋은 문제다 얘들아. 문제 좀 풀자. 알았지? 너무 좋은 문제를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리 갑니다. 가시리 있고라고 했을 때 3, 3이죠. 나난에다가 자그만하게 별표 영구야. 의미가 없어. 시작하자 나 아니야. 버리고 가십니까? 나더러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잡사화에다가 별표 치시고 주체는 누가 잡는가? 누가 누구를 잡는 거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생각해봐봐. 하자가 님을 잡사화에 화자가 주체, 객체는 님을 잡사화의 서술어. 잡는 거의 주체는 화자, 객체는 님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해지면 아니오시라. 뭐 말할까봐 두려워서 서로님 그대로 외워주시죠. 보냅니다.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간절한 소망. 쌤 지금 생생노트 너무 하고 싶은데 준영이가 이제 한계가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쌤이 이거를 못하고 있는 것이야.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이간의 정안의 전통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에다가 밑줄 끄시고 공무노화가 무슨 갈래였어? 얘기해봐봐. 공무노화가는 뭐지? 고대가요. 항조가 뭐였지? 고대가요. 가실이 뭐였지? 고려가요. 서경별은 뭐였지? 고려가요. 송이 뭐지? 나중에 배울 한시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더 하고 싶지만 약간 눈치 보여서 넘어가는데 잘 봐주셔야 됩니다. 후렴구의 기능이나 이런 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넘어가서 25페이지에 4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주시고 이런 거 좀 잘 봐주기를 바라는 바이브에다 제막내가 또 나왔지만 여러분은 꼭 읽고 가셔야 됩니다. 알았지? 바람의 회사의 바람의 역할 방문객 회사의 바람과 이른바람의 차이 이런 것들 잘 들 수 있게끔 넘어가셔서 27페이지 2번, 4번 이런 거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봅니다. 알았죠?
청산별곡, 서경별곡 쌤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청산별곡 크게 별표 개수 문제의 무서움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진짜. 살얼이 난다. 청산에 살얼이 난다. AA 청산에다가 바로 청산은 여기에서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현실 높이죠. 이상형. 머느란 가래가 먹고 소박하게. 청산에 살고 싶구나. 얄리얄리 하는 척 얄리얄리. 우는구나 해요. 새에다가 동그라미 감정이입의 대상 동변상력.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해요. 너보다 씨름이 많은다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해석 다 할 수 있어야 돼. 널라와에서 너보다 씨름하다라고 하면 씨름 많다.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이노라.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가던 새라고 했을 때 새가 뭐지? 선생님 친절하게 새, 밭과 밭 사이를 새라고 한다라고 그림도 그려주셨지. 갈던 밭이야. 갈던 살을 본다.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바라본다. 속세에 대한 비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내왔지만 올 사람 갈 사람도 없는 해석 다 적어주셨잖아. 쌤은 청산별곡에서 해석 문제도 나올 것 같아. 올 사람 갈 사람도 없는 밤을하니라는 거에서 밤에다가 별표 절대절명의 이 고독이 극대화되는 시간은 또 어때인 꼴이다. 어디다 던진 돌입니까? 라고 했어요. 돌고 돌에다가 동그라미 피할 수 없었던 숙명. 누구를 맞춘 돌입니까? 미리도 괴리도 다 적어줬었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어서 맞아서 온다. 그리고 5와 6의 순서를 바뀌면 정말 대칭적 구조로 바다의 노래, 청산의 노래가 완성이 되지. 살고 싶다, 바다에 살고 싶다. 남아자기 부족에 먹으면서 바다에 살고 싶다. 바랄 플러스 부사격 부사에 다 현대어 뜻풀이로 다 적어주신 게 좀 찝찝해. 해석이 나올 것 같아. 가다가 들었는데 예정치 가다가 들었는데 사슴이 잠대 올라가서 해금을 터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 가다가 배부른 독에 살찐 강수를 빚어라. 강수에다가 별표 3개 일시적 해소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고뇌의 일시적 해소야. 졸업꽃 누르기 배워서 작사원인데 어띠할이 있고 어띠할일 거에다가 밑줄 뭐라고? 체념적 태도. 해석 문제가 나올 것 같고 화자의 상황에서는 고려시대 평민의 유령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이상향에 대한 존경, 체념적인 태도, 후렴구의 기능도 별표, 청산과 바다의 의미도 별표, 작품 정리도 밟아주세요. 넘어가서 29페이지도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도 봐주시고 서경별곡 해설지 진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시를 현대어 뜻풀이로 풀이해놓은 거 꼭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서경별곡 갈게요. 힘들어 하지마. 힘들 수 없어. 가볼게.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로 가자.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정한. 이쪽입니다. 이별의 정한에다가 밑줄. 하나가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적극적 태도. 적극적 태도에다가 밑줄. 질투와 같은 현실적 감성에다가 밑줄. 꽃이 떠올라야 돼. 서경과 대동강이라는 구체적인 지명. 구체적 지명에다가 밑줄. 향토적 정서에다가 밑줄. 대동강을 경계로 해서 화자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세계. 대동강은 한마디로 말해서 밑줄이자. 이별의 강에다가 밑줄. 대동강 안쪽인 세계인 서경은 이별이 없는 사랑의 세계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별을 슬퍼하면 님을 뒤를 따르겠다라는 애절한 연모의 정을 노래한 1년.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구슬이 깨져도 우리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2년. 이미 태워서 가버려. 사공을 원망하는 3년. 특히 3년에서는 건너편 꽃에 대한 질투의 마음. 2년이 밑줄이자. 오려갈 정석과 6년간 유사에다가 밑줄. 구전되어서 왔던 과정에서의 흔적인 거야. 시를 현대어 뜻풀이로 풀이하는 거 꼭 보시고 쌤 고문 내용 갈게요. 서경이 서울이지만 다 큰 곳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이별하기보다는 질산배를 버리고서라도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는 시험은 뭐다? 질산배에다가 동그라미. 사랑해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구슬이 발에 떨어져도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나나는 뭐다? 영구야 영구. 나나에다가 동그라미.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면 서리적 표현, 비유적 표현. 천년을 꼭 2번씩 얘기하네. 반복법. 반복, 서리, 비유. 이런 3가지 표현 기법으로 A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 서리, 반복, 비유.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신입단 그치니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나나는 뭐다? 영구.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뭐하느냐? 사공아에다가 밑줄. 책임 전가의 원망의 대상. 니각시가 음란한 줄도 몰라서 가는 배에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대동강 건너편 꽃을에다가 별표. 배 타면 꺾으리다에다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고? 님이 꽃을 꺾는 거를 강조를 했었어. 거부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여성 화자. 그래서 가시리에서의 시적 화자는 체념적이고 인보적이라면, 소극적이라면 서경별곡의 여성 화자는 현세지향적이라는 필기를 해주셨대. 현세지향적이고 가시리는 가자마자 돌아와라라는 거에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필기를 해주셨대. 오케이, 필기에 있는 내용이었어.
그리고 31페이지, 31페이지 진짜 잘 봤으면 좋겠어. 서경이 지금의 평양이다라는 얘기부터 꼼꼼하게 다 읽으셔야 됩니다. 생생노트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33페이지 2번 문제 같은 거 그냥 흘리지 마시고 그냥 이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다 푼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해요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다른 거는 다 문제 날려도 돼. 이제 그런 교재 안에서 줬던 문제는 다 과거야. 그거랑 김고기출이랑 얘만 보면 돼 이제. 34페이지 서경별고 잘 읽을 거지. 35페이지 OX 퀴즈 꼭 잘해주길 바래. 36페이지 어머나 다 시기랑 서경별곡을 엮어서 냈네. 엄청 좋은 자료인 것 같은데 37페이지의 문제도 진짜 잘 풀어주시면 좋겠어. 38페이지로 가자. 강호 사시다. 너무 빨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걸 다 해야 돼. 강호 사시가에서의 사시에다가 밑줄 그시고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정리지. 여기에서의 강과 호수는 촌스럽게 강과 호수라고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연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기법 뭐였어? 강호라고 했으면 자연을 나타내는 거에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대신 빗대어 표현할 때 표현기법 뭐다? 배류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야지. 강호가도의 선구적 작품에다가 밑줄 그시고 최초의 연시조라는 걸 얘기해 주셨지. 그럼 감상의 길잡이에서 쌤이 얘기할 거 하고 갈게. 작가 맹사성 고려 말부터 조선 초의 문신으로 고위직을 두루 거치면서 초박하고 청렴한 삶을 살았는데 이 작품의 특징이 뭐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사계절 배경에다가 밑줄 자연 속 풍요에다가 밑줄 근데 그 속에서 뭐다? 역군은이셨다 임금님의 은혜에다가 밑줄 유교적 충의 사상에다가 밑줄 빨라도 어쩔 수가 없어 좀 따라와줘. 송순의 면함정가랑 농암가에 영향을 미쳐서 이 작품이 강호가도의 선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줄 그을게요. 정제되고 규칙적인 시행에다가 밑줄 좋았습니다. 그럼 본문 내용으로 갈게. 강호의 봄이 드니까 강과 호수, 자연의 대유적 표현, 미치능이 절로 나는데 탕류개변이라고 하면 이런 걸 해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좀 하자. 탕류라고 하면 뭐다? 탁자가 탁주의 막걸리에다가 밑줄, 개변은 뭐다? 시냇가에다가 밑줄. 금민어가 안주입니다.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어. 한적하다에다가 밑줄, 유신한 강파에다가 밑줄, 이름이 있는 강의 물결이니까 의인법, 바람을 보냅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강호의 가을이 드니까 고기마다 살쪄있다. 적어주셨대. 청고나비에다가 밑줄, 가을 하늘은 높고 고기는 살쪄있는 청고나비의 계절.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흘리 띄어 던져주고 흘리 띄어 던져두고에다가 밑줄, 욕심 없는 거야. 많이 안 잡아도 돼. 이 몸이 이렇게 소일거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강호의 겨울이 드니까 눈 깊이가 한 자를 넘었어. 자가 친절하게 30cm라는 것도 적어주셨대. 필기에 보니까 사탄을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서 이 몸이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밑줄 글자 삭각과 누역이 강호에서의 소박하고 즐거운 삶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그래서 다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구절풀이도 여러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그냥 아무리 바빠도 읽고 가야 되니까. 봄을 맞이해서 시냇가에 놀러 밑줄 글자 시냇가에다가 밑줄 탕류 개변이었어. 술을 마시는 데다가 밑줄 탕류 개변이야. 전원에서 소박하고 풍류에다가 밑줄 신한 강파 시원한 바람에다가 밑줄 강물결이 신이가 있다. 와 강의 물결이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는 게 유신하다. 신이가 있다. 그리고 작은 배를 탄 하자가 그물을 물결에 따라서 흘려 던져주는 것은 밑줄 글자 고기잡이에 집착하지 않고 가을의 정취를 즐기는 데다가 밑줄 폭설이 내렸을 때 삿갓에다가 밑줄 그시고 도롱이에다가 밑줄 그시고 춥지 않게 지내는 것이 역군은이셨다. 그래서 봄에는 한가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고 가을에는 소일거리 겨울에는 춥지 않은 것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덕이다? 역군은이셨다. 그래서 강호가도의 선구자의 작품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가도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299페이지에서 OX 퀴즈 꼭 좀 다 해봤으면 좋겠어. 맹사성의 강호 사시다! 40페이지의 표현에 형식의 통일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쳐줘. 형식의 통일에다가 크게 별표. 강호에 무슨 계절이 드니 나 부분에서는 뭐를 넣어주고 계절에 따른 풍치 다에서는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 라 부분에서는 계절마다에서의 각기의 생활 모습에 역군은이셨다.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화자의 유교적 가치관에서 탕류 개변의 금민어가 안주자 삭갓 삐까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서 사는 이 모습이 안빈답도 X 안푼지족에다가 공부하니 매우 가난한 삶 속에서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소박하게 살아가는 분수의 만족이기 때문에 암빈닥도 X, 암분지족에다가 동그라미. 괜찮지? 넘어가서 41페이지. 안돼 힘내 너무 중요해. 얘들아 69페이지에 2번 문제에다가도 별표 하나 쳐줘. 69페이지 2번 문제고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한 거 같아. 다 잘 봐야 돼. 알았지? 내신 실력 향상과 필수 기출 수능 대비 다 봐야 돼. 이거는 마지막으로 푸는 거야. 42페이지까지. 맨 마지막 작품이 아니라 가만 보면 돼. 가에다가 동그라미. 이하우 풋뿌리째 울며 잡고 이별하님. 이하우에다가 밑줄 봄에 헤어졌어.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시는가요? 추풍낙엽에다가 밑줄 가을에 되었어. 천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외로운 꿈만 꼬라 까라 차놓내라. 가 작품이 시험 범위야. 가에다가 체크 표시해줘. 이거는 잘 보는 거야. 생생노트에서 가랑 관련된 거 잘 보는 거야. 시험제 있어. 이거는 넘어가자. 19페이지에서는 골라 풀어도 돼. 44페이지에 얘 때문에 들어왔구나. 미야우 풋뿌리째 울며 잡고 이별하니 맞지? 그냥 나만 좀 잘 읽어줬으면 좋겠고. 넘어가서 46페이지에 공무노화가 나왔다. 이니어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을 때 물에 나가는 사랑, 하트. 님은 기억히 물을 건너시네. 물 밑에 나가는 이별.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니 죽음. 가시님을 어이랄고 라고 하면 체념적 태도. 공무노화가 어디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한영시가로서 한자로 기록되어 있잖아.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고대가로로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황조각. 불구령 2대 유리왕의 작품입니다. 헐만하는 깨꼬리 암수서로 정다워라. 외로울사 이내 보면 니말 돌아가고 외로울사에다가 요줄 끄시고 2층 가서 다스페르대 성원이랑 민영이 2층에 강의실 있어. 배경서라도 한 번만 읽어봐줘. 알았지? 배경서라 읽으면서 생생노트 너무 중요해. 이것만 다 봤으면 좋겠어. 공무도화가랑 황조가만 이렇게만 좀 하시고 48페이지 정읍사는 본문 내용을 몰라도 되는데 이거 두 가지만 얘기하고 갈까? 백제 유일한 노래, 정읍에서 지어진 노래, 그리고 하나는 더 뭐다? 한글 노트. 이것만 좀 기억해 놓을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빈영은 50페이지. 이것도 시험 범위야. 가위로 딱뚝딱뚝 옷이 재단을 하는 마름질을 해서 추운 밤에 손끝이 호 불리네. 시집살이 비옷은 밤낮이건만 이내 몸은 해마다 새우잠인가. 새우잠에다가 밑줄 그시고 불평등하게 시집간 여인이 고생해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냅니다. 빈형이 있습니다. 보기 그 선지에 있습니다. 선지에. 그래서 한시인데 여성의 감각으로 고달픈 삶을 노래했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님의 옷을 지어야 하면 문제는 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안 푸셔도 되는데 그냥 빈형의 시험 범위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52페이지 왕방령 갑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님과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내가에 앉았는데 저 물이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함께 흘러가는구나. 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물을 우리는 뭐라고 기억해야 된다?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님. 이걸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서 54페이지에 가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 추강의 밤이 되니까 아이고 물결이 차가워라. 낚시를 들이치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물지 않아. 얘랑 과거사시가의 가을이랑 잘 맞잖아. 가을에 낚시질하는 거. 무심한 달빛에다가 밑줄 끄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낚시질하는 직업적 어부가 아닙니다. 그냥 풍류의 세월나는 어부예요.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정 오면 되지. 빈배에다가 별표 3개 무욕의 경지요. 무욕의 경지를 나타내는 빈배요. 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고 56페이지 갑니다. 선지에 들어가는데 이걸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하기엔 좀 찝찝하잖아. 선지에 들어있는 작품도. 자, 다에서는 반면의 구체화로 가르쳐 주셨어. 한 손에는 막대기 잡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지니 사용된 표현기법 뭐? 백구. 늙는 길은 가시로 받고 백발로 막대기를 치려고 하니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에 가갈 줄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는 늙음에 대한 단식 할로가입니다. 됐죠? 예. 넘어가서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산촌에 눈이 오니까 돌길이 묻혔구나. 영타. 사림은 열지 마라. 날 찾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밤중에 한 조각의 달이 한 조각의 달도 뭐라고? 일편명월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일편명월 내 친구인가 하노라. 자연 친화적인 시적하자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산천에 눈이 오니. 얘도 시험 범위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찝찝해요. 그리고 61페이지. 다 작품은 단독의 보기박스로 선생님이 꽤나 설명을 하셨어. 다에다가 발표. 얘는 단독의 지문으로 삼아도 될 만큼 수업 시간에 꽤나 비중 있게 다루셨어. 어저에다가 동그라미 감탄사로 후회로 시작하자. 아이고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라고 시떡하다가 탄식을 했습니다. 있으라 했으면 재구태여 같겠냐마는 재구태여 같겠냐마는 첫 번째 뭐지? 도치법. 재구태여 보내고는 행간벌침. 내가 보내고 그리워하는 저를 나도 몰라 하노라. 도치법이랑 행간벌침으로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지. 그래서 61페이지 옆에 보면 재구태여의 중의적 해석에다가 별표 재구태여 가량하는 이라는 거에서 주체의 닌, 재구태여 보내고에서의 주체에서의 타자. 이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괜찮니? 할 수 있겠니? 오케이. 62페이지로 갈게. 그리고 타자성어 63페이지야. 각주구성, 태용지마, 안분지조. 뭐 놓쳤는데? 바로 나의 늑배. 그렇지. 그거 나오는 거지. 그거 나와야지. 도치법이랑 행간벌침. 오케이. 63페이지 각주구성, 태용지마, 안분지조, 5월공주. 타자성어 다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64페이지. 의문의 변동. 지금부터 더 말을 빨리 할 건데 다음 체계 모음 체계를 외우지 않으자 시험을 치러 가지 마세요. 왜 시험을 칩니까? 다음 체계 모음 체계 외우시고 64페이지 갑니다. 한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환경을 다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국외은하의 환경 얘기해라고 하면 일본 소리 듣드가 형식 형태소 고모음 1을 만나서 이가 소리나는 입천장으로 도움의 위치를 옮기다 보니 지치고 국의 음화되었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비음한 환경, 일정한 환경 뭐야? 라고 하면 파열은 그드그가 니은 비음을 만나서 소리나는 위치는 바뀌지 않으면서 좋은 방법이 비음화되었네. 그리고 비음한 두 번째 미음 이음 뒤에 리을이 왔을 때 리을이 니은으로 비음화되었네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일정한 환경을 외우시면 됩니다. 교체 청각 시각 탈락되는 애들의 그 발음의 환경. 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나요? 밑줄이다. 발음을 더 쉽게 해다가 밑줄, 표현을 명료하게 해다가 밑줄. 두 개 때문이야. 발음을 쉽게 하려고, 표현을 명료화시키려고. 두 개야. 표현의 명료성, 발음의 경제성. 그리고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표기에 반영되는 애들이 있지. 부계음화랑 비음화랑 표기에 반영하면 되는데 안 돼. 근데 탈락이랑 리을 탈락 이런 거 표기에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맞춤법이랑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표기에 반영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교체 축약 첨가 탈락입니다. 비음화 입 아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유음화 입 아파요. 근데 비음화에 이거 밑줄 긋고 가자. 조음에 위치는 그대로고 좋은 방법만 바뀌는 현상에다가 밑줄 맞아. 이름이 비음화잖아.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화 됐잖아.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 놔두면서 비음화. 유음화도 두 번째 밑줄 긋고 가자.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고 좋은 방법만 바뀌는 거야. 유음으로 유음화. 그리고 벤소리 대기 23화. 예사소리 그드브스즈 뒤에 끄트브스즈 음절 끝에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에 그드스즈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 관형사형어의 리을 뒤에 그드브스즈. 이게 좀 안 되는 사람들은 너무 늦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금요일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다. 문법이 안 되는 자. 국외은하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형식 형태소에다가 밑줄 지츠도 국외음이 아니게 국외음으로 바뀌어야 돼. 알았지?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음에다가 밑줄. 오케이. 65페이지. 음절의 끝소리 밑줄. 종성자리에 뭐가 넣으면 된다? 가능하란 물방울. 근데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부어 큰 하고 올라가야 돼. 알았지? 부어 큰. 근데 부어 피에 안이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실질 형태소의 몸으로 시작하는 안이 오면 어떻게 할 돼? 부어 칸이 아니라 부어가. 음절의 끝소리 밑줄 적용하시면 됩니다. 좋은 법칙. 할게요. 거기서 할게요. 맞춤법에서 할게요. 거제 소리 대기 이크트랑 크가 만나는 크트크트. 8번에 반모음 정가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쌤한테 질문하세요. 반모음 이가 더해지는 건 반모음 정가. 그리고 모음의 탈락에서는 자음군 단수나 그리고 자음의 탈락에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이지. 왜 쌤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요? 라고 하면 쌤이 꽤나 의문의 변동을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확인을 해주시고 여러분 거기 서라고 했을 때 서를 보고 서가 서지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서 뒤에 어가 있었던 거야. 동일한 의문이 탈락돼서 서가 서인 거야. 알았지? 그리고 잠가라고 했을 때 잠가가 잠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잠그라다니 아. 그리고 엄마한테 다 일러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일러가 일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맞춤법이랑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르나 닭이 어를 생각해서 르가 뭐가 됐다는 걸 일러가 됐다는 걸 기억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65페이지는 이거는 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아 목을 좀 얻어먹더라도 66페이지로 가자. 한글 맞춰서 나한테 읽어서 먹는 게 낫지 시험 문제를 맞추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어? 예. 응? 66페이지 소리대로
소리대로에다가 밑줄, 어법대로에다가 밑줄. 이게 소리대로의 표기인지 어법대로의 표기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너무 감사하게도 합리적인 시험 범위로 띄어쓰기는 제외. 외래어 표기법도 제외. 그래서 제3장의 제5항. 뚜렷한 까닭에다가 밑줄. 이게 뚜렷한 까닭이 된소리 대기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용언의 어감 니은 미음 뒤에 그드 스즈, 한자어 리을 뒤에 드 스즈, 관형사용어미 리을 뒤에 그드브 스즈. 이게 온 애들은 된소리로 적으면 안 돼. 근데 그게 아닌 된소리로 소리 나는 애들은 된소리로 적자는 거야. 첫 번째가 뭐다? 부모음 사이에다가 밑줄. 소적세 하지 말고 소적세. 어게 하지 말고 어게. 오바 하지 말고 오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자. 두 번째, 노란 양말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자. 단안에다가 세모. 그거 같이 뒤에서 나는 된소리에다가 밑줄. 이거는 된소리 대기 23항에 해당되잖아.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누가 국수라고 적고 누가 깍두기라고 누가 딱지 누가 섹시라고 없어? 이렇게 적겠어. 적지 마. 하지만 물결 표시.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물결 표시.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서 뭐 있었어? 짭짤하다. 스싹. 이런 거는 극우 받침표로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서는 된소리로 적으라는 거야. 이런 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쌤한테 질문하는 거야. 알았지? 오늘 밤에 와. 오늘 밤 9시에 문법이 잘 모르겠는 사람은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안 되는 거를 잡고 와. 알았지? 여기 옆에 있는 문제 정도는 다 푸는 거야. 국외음화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을까? 어법대로 적을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을까? 어법대로 적을까? 외쳐줘. 어법대로 적어야 돼. 누가 맞이라고 적고 누가 거치다라고 적겠어. 어법대로 적어야 돼. 그리고 제7항 디귿 소리가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애들은 시옷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제4절의 모음에서의 예라는 이중모음의 예는 에로 소리가 나도 예로 적으라는 거야. 휴, 계실. 하지만 다만에다가 세모 이거는 휴게실에서의 여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의의 휴게실로 적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67페이지 문법을 계속 덮어놓고 모르겠다라고 하면 네. 문법칙이라고 별표되게 문법칙은 친절하게 12항까지 적어주셨지. 쌤이 좀 프린트로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12항이 들어가 있거든. 한장 연요윤이가 단어 첫 마리 오면 여유유의로 적는다. 의조명사는 보는 대로 적는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은 어차피 신여성의 신이 떨어져 나가니까 공연불의 공이 떨어져 나가니까 남존역의 남자 종기 여자 비천에 남존으로 찢어지니까 보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문법칙을 적용하라는 거야. 와 쌤 진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이제 금요일 밤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이전까지 문법하세요. 알았죠? 그건 모르는 사람들은 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 제11항도 마찬가지, 제12항도 마찬가지. 12항이 여기가 빠졌어. 그래서 천사희쌤이 12항까지 보라고 하셨거든. 그리고 이거 하나 체크할까? 11항에 다만에다가 별표 3개. 이게 시험지에 없으면 안 될 일이지.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의 열과율은 열율로 적는다는 무조건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겹쳐나는 소리는 그브 받침 뒤라도 봐봐. 이런 데서 짭짤하다 된소리로 적으라는 이야기지. 짭짤하다. 68페이지. 체형과 불사는 구별해야 돼. 어감과 어미도 구별해야 돼.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거. 앞말의 본뜻이 유지에다가 밑줄 넘어지다에 넘다, 늘어나다에 늘다, 돌아가다에 돌다, 되짚다에서의 짚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이런 앞말의 본뜻이 유지가 되면 어법대로 적고 본뜻에서 멀어진 것에다가 별표 드러나다는 들다가 아니야. 사라지다는 살다가 아니야. 쓰러지다는 쓸다가 아니야. 이제 어법에서 본뜻에서 멀어진 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문장의 종결형에서는 하우치이기 때문에 오야. 그리고 뭐에 고조사 요를 붙이는 거야. 자 봐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는 길을 생각해보면 범위만 많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누가 정신력으로 좀 버티냐의 싸움인 것 같아. 이 범위에서 질려서 아씨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덮는 자와 내가 조금이라도 좀 꼼꼼하게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쌤은 약간 엉덩이의 힘인 것 같아. 지금 금토일에 남은 시간은 엉덩이가 힘이고 그리고 약간 성격이 있잖아. 좀 차분하거나 침착하면 이거 뚫리는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차분하거나 침착하지 않은 거에서 지금 좀 잘 모르겠지 쌤이 막 말로 지나가니까 그러면서 책을 덮으면 이제 그냥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좀 애살있게 이거를 좀 들여다보자라는 생각으로 버텨. 그리고 이게 3년 내내의 시간이야. 이 3년 내내의 시간이고 일반고도 다를 바가 없어. 일반고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이 범위에 딱 반이 일반고이네. 그게 2배로 해서 하는 거에서 김천고등학교를 그걸 하는 건 쌤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자사고를 졸업하는 거는 앞으로에서의 엄청난 그거니까 이 2배의 시험 공부를 해서 2배 힘든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가 딱 2배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시험 범위에서 얘를 좀 버텨야 돼. 제 19항이 어려워서 밑밥을 깔았어. 빌드업을 좀 한 거야. 19항이라고 이런 걸 버텨. 19항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이나 은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이나 희가 붙어서. 근데 내가 이거를 처음 설명하듯이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한글 맞춤법 영상 2개나 찍으면서 이걸 엄청 꽤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이제는 1대1의 시간이야. 이걸 할 수가 없어. 지금 너무 중요한 건데 할 수가 없어. 20항에서는 근데 또 뭐게? 20항에서는 20항 어디고 왔지? 아 여기 명사지에 이가 붙어서의 원형이야. 쌤 19항과 20항은 나와. 19항, 20항 나오고 두 번씩 나올 거야. 30항 나오겠지. 그 나올 게 정해져 있는 거에서 지금 이게 요약본이니까 내가 한글 맞춤법을 좀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쌤하고 어떻게든 구별해야 돼. 제 25항에다가도 그래. 제 25항도 잘 보고 27항은 그냥 보는 내용인 것 같아.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30항에다가 발표되게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외워야 돼. 이제 30항에다가 발표되게 다 잘 보되 교과서에서 하는 거에서 다 잘 보셔야 됩니다. 71페이지로 넘어가서 40항에다가 발표되게 그리고 옆에 개념학의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또 해. 72페이지로 가서 55, 56, 57항이 시험에 나와. 55, 56, 57. 그래서 57은 쌤이 준 프린트에 나와. 그래서 보는 거야. 그리고 쌤이 오늘 한 장짜리 이거 줬지. 이거에서 한자로 바꿔놨어. 한자로 바꿔놨으니 이거를 좀 잘 외워. 415에서 한자로 바꾼 거에서 쌤이 한자랑 수식어를 결합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장 넘겨왔어. 쌤이 준 프린트 그 다음 장 넘어. 이거 천성희 쌤이 왜 줬겠니? 이 단어가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장학 퀴즈에서 이 미니 퀴즈도 단어들 있지. 의문의 교체에서 이 미니 퀴즈들 있지. 이거 시험지에서의 예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 모의고사 문제 있지. 이거 그냥 내신 거 아닌 것 같은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속 간다. 선도 시험에 나왔을 것 같아서 뽑아놨으니까 나중에 마무리는 선호하기. 기회의 겨울은 따뜻한데 내가 너무 읽고 싶은데 니네 표정이 부담돼서 못 읽는 것이야. 유해도 꼭 읽어 알았지? 유해랑 다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 남신이주 유독하는 공부. 이거는 내가 좀 한번 할게. 어느 상에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사용된 피라미과 물어보면 정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어느 목수가 누구라고 박시봉. 그 단서가 뭐지? 제목이 남신의 유독 박시봉 방에서의 방자가 발신인 주소의 방자 78페이지에 펴줬으면 좋겠어. 이래야 나는 이 쓴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고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나 혼자 나 하나가 감당이 안 되지. 디롱배기에 북돋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들여 제 위에 끝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부르기도 하면서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하여 새긴질하는 것이었다. 반추동물처럼 자기의 어리석음을 곱씹고 곱씹다 보니 가슴이 꽉 메어오고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계이고 스스로 화끈같이 부끄러울 적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죽을 수밖에 해다가 이줄 그러나 에다가 세모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상승의 이미지 허연 문창을 바라보고 눈을 높이 떠서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럴 때 깨달았어. 내 뜻과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나를 살아가는 것은 힘든 거구나. 이것 내 뜻과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거 두 글자로 뭐다? 운명.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운명론적 가치관으로 운명을 수용하고 나니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과 한탄과 가라앉는 것이 차츰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았어. 내적 갈등의 해소로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어. 그런데 다시 외로운 생각이 드는 마이너스의 시간에 나주손에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때릴 때가 있는데 나주손이라고 단어 뜻 잘 봤으면 좋겠어. 저녁 무렵이다. 해질 무렵이다. 해질 무렵이 아니다. 이런 저녁, 외로운 저녁에 하루를 더욱 다가끼고 무릎을 꿇고 어느 먼 산 길 옆에 바로 섭 이런 거 단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따로 외부에 서서 어두웠는데 하얀이 눈을 맞는 그 마른 잎새에는 싸랑싸랑 소리가 나면서 눈을 맞을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라는 객단사 상가문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표상한다라고 하면 끄덕끄덕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너무 문제 좋습니다. 80페이지까지도 다 정독해 주시고 82페이지도
103페이지고 남신이주만 하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정독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88페이지 나무 속에 물감이 있다. 너무 중요하네. 잦은 바람 속에 겨울나무에다가 부드람이 계절적 배경이지.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이나이나라는 열번법 꼭 체크했으면 좋겠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이나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를 해방 놓는 법이 없이 해방 놓는 법이 없이에다가 숨결 닿는 만큼 찬란한 호봉을 끌어안는다라는 거는 안분지족이야. 분수에 맞게 잘하는 거야. 발음을 떨거나 쌍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휙휙거리거나 제 깜냥껏 한 세상을 흔들거린다. 저만의 가치 있는 존재에다가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한 집에 주축기둥 같은 둥치에서 뻗어나가기에 새삼 신기한 일이다.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앉은 조망만한 새의 무게, 그 무게를 둥치를 타고 내려가서 시륵땅 속에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흑사까지 미쳐서 그 무게를 견딜 만한 힘을 다시 우등지에까지 올려보내는 땅심의 배로로 상가지나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백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강참을 보여주는 거. 각자의 분수대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 우리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았다. 나무 속의 물간에서 감동을 느끼자. 인간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은 뭐다? 인간은 이런 거를 좀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지.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깨달으니 인간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거 좀 보고 갈게요. 작품 감상가 이에 길라잡이 갑니다. 겨울 감나무 관찰에다가 시작하다가 감나무를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라는 것으로 시작하다 작품 표면에 드러날 거야. 생명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얻은 감동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자. 우리는 이걸 너무 모른단 말이야. 이쪽이다.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에다가 우리가 너무 몰라. 1, 2년에서 분수만큼 살아가는 겨울 감나무, 자기 분수에다가 3년에서는 겨울 감나무의 생명의 원리에다가 땅의 배로로 쭉쭉쭉 힘이 올라갑니다. 이에 대한 감동을 표현함과 동시에 생명의 원리에 주목하지 않는 인간 삶에 대한 반성. 우리 너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야. 고재종 시인이었고요. 내려와서 겨울 감나무의 생명의 원리가 뭐다? 실가지에 앉은 조각만한 새의 무게를 견디자. 둥치에서 땅속의 실뿌리의 흑사, 땅심의 그 무게를 견딜 만한 힘을 무등치까지 올려보내주다. 한 가지가 어떤 대바람에도 꺾이질 않는다. 이렇게 각자의 분수대로 의미 있는 가치로 살아가는구나. 시험 19의 의미에다가 별표 3개. 가는 가지나 굵은 가지나 실가지나 우둔지 가지나 저마다의 가치에다가 제 깐냥껏 한 세상을 흔들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밑줄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에다가 밑줄 주축기둥 같은 둥치라고 하면 뭐다? 감나무의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에다가 밑줄 조망만한 새라고 하면 실가지에 앉아 실가지가 실뿌리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색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밑줄이다. 실가지가 실뿌리까지 연결에다가 밑줄 그 무게를 견딜 만한 힘을 물감을 통해서 전달받거든. 땅심의 배려로라고 하면 감나무 생명의 근원은 땅이다. 땅. 작품의 구조는 1년에서 시작하자 관찰해. 이쪽에다. 겨울나 감나무 가지를 관찰해다가 밑줄 2년에서는 한 둥치에서 뻗어나간 것을 보고 3년에서는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4년에서는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 모르고 산다라는 반성입니다. 시를 이야기로 풀기 읽어갈게요. 겨울 감나무를 관찰해보니까 가늘거나 굵거나 실가지거나 우등지거나 상관없이 방해하지 않고 저마다의 자기 나름의 하늘을 향해 뻗어있더라. 그 모든 가지들이 하나의 둥치에서 이쪽입니다. 하나의 둥치에다가 밑줄 더욱이 이 실가지가 그 작은 무게가 땅속의 실뿌리까지 연결되어 있어. 밑줄이다. 땅속의 실뿌리에다가 밑줄 땅의 생명력에다가 밑줄 우둔지까지 올라오는 거야. 그 덕에 가지들은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겨울을 이겨내고 있잖아. 내가 깨달은 이 생명의 원리를 우리 인간들은 너무 모르고 살아오는구나. 넘어가서 89페이지 문제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너무 문제 좋으니까요. 꼭꼭꼭. 그리고 92페이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연두에 울다는 왜 어떤 말은 들어간다 하고 어떤 말은 안 들어간다 하고 그건 뭐 때문이에요? 들어가요? 뺀다고 한 적이 없다고? 수업을 안 했다고? 어느 반은 수업을 안 했어? 오케이. 갈게. 간다. 동료되지 말자. 시험 범위로 생각하는. 떨리는 손으로 풀주는 김밥을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한 적이 없대. 네, 그렇게 하자. 입에 쑤셔놓고 있는 동안에도 귀찮은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에다가 약간 주객존도지. 자기가 바라보는 거에서 연두빛의 벼들이 눈동자를 찔러냅니다. 들판을 왜 저리도 푸른가? 들판의 푸르름으로 나의 초라함. 푸르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네.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데 연두가 내게는 좀 다르게 느껴져.
거기에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렁거림 같은 게 남아있으니까 저 수려한 벽포기들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지 이쪽이자 내 안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에다가 이쪽 나는 마이너스야.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면서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듯 눈의 즙처럼 개는 연두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었지 귀찮은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넘어가서 시작하다가 지금 아픈 사람이야. 아픈 사람이 생명력의 연두의 모습을 보면서 하자 자기 자신을 성찰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서 충분히 문제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산수유나무의 문사 들어갑니다. 95페이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노란 꽃에다가 밑줄, 그네도 노랗다에다가 밑줄. 그래서 시작하다가 대비적으로 제시하는 거.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다 가로로 그시고 별표 3개. 고하라에다가 밑줄. 명령적인 어조로 반성하자라는 거야. 명령어법이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지.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야.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구절 중요하지.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는 거야. 끌어모으면 노란 족살 5대 무게의 배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교과서 지문이라서 쌤이랑 좀 많이 봤었으니까 95페이지 꼼꼼하게 밑에 있는 구절풀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도요. 97페이지도 한 번씩 더 정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구체적인 의미, 아이고 너무 내용 좋네. 절대로 흘려보지 마시고 한 번씩 더 보셨으면 좋겠다. 산수유나무의 농사, 카메라 워커, 그리고 이옥설이와 풀비린내까지. 풀비린내도 그냥 놓치지 마시고 생명의 존엄성, 섬도, 섬보다 섬. 얘가 왠지 쌤이 하더라. 섬을 19절을 적어주셨대. 그래서 뭔가 낸다면 낼 수 있는 거에 방문객이랑 섬이랑 쌤이 좀 전에 줬던 거 여기에 있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근데 시옷이 너무 많아. 이런 거에 분율형서 그 섬에 가고 싶다. 그래서 시작하자 본질적인 인간관계를 파악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데 꿈틀 문제 얘랑 연결시켜서 공통점 차이점이잖아. 그래서 밑줄이다. 단절로 인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싶은 애라는 밑줄. 이거를 좀 그냥 흘려보지는 맙시다. 해설 읽고 마칠게요. 일행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섬의 존재. 이 시의 해석에서 중요한 소재의 섬은 두 가지로 생각하자. 밑줄이다. 단절에다가 밑줄, 이어줄 수 있는 데다가 밑줄, 통로에다가 밑줄. 단절도 되고 통로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어지는 이해는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의 따뜻한 치원을 느낄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에 대한 동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산업사회 이후 점점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시는 정상적인 인간관계로서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섬을 사람들로부터 벗어난 공간으로 이해하면 시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섬이라는 공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이행은 무인도와 같이 사람이 없는 공간으로서의 부피를 교환하는 거에서 롤러시블라 하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다. 단절과 연결의 통로, 섬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틀 문제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단절과 연결의 통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계획을 얘기해 봅니다.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의 겨울이랑 의외랑 이거 안 중요해서 쌤이 안 읽는 거 아니지? 맞지?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면 지금 남아있는 과목이 월요일에는 어차피 일요일 하루 종일 공부할 거잖아. 월요일날 뭐 치지? 수학이랑 또 뭐더라? 사회체육. 오케이. 그러면 사회도 수학도 수학은 평상시에 하면 되잖아. 3월달에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일요일날 수학생이랑 함께하고 사회를 미리 열심히 해야 되겠지? 암기 과목은 그 전날 빛을 발하니까. 그리고 화요일은 월요일날에 이제 쌤이랑 할 건데 이때 뭔가를 더 새롭게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점검을 할 거는 다 하고 문제화 시키는 거는 월요일날 오전에 시험 치고 나서 할 수 있어. 그래서 금요일 지금 3시도 안 됐어. 2시 30분도 안 됐어. 미쳐버릴 만큼 많은 시간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새벽 2시 30분까지 만약에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시간이야. 12시간 정도구나. 그렇게 하면 쌤 생각에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문법이 안 됐다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문법부터 해. 금요일 날에 문법을 다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문학은 좀 벼락치기로 할 수 있어. 문학은 토요일도 할 수 있고 뭔가 벼락치기 할 수 있으니까 화요일
화요일 날 국어랑 또 뭐 치지? 과학 이렇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마이너스 1이긴 하네. 그러면 일단은 문법을 금요일날 안 냈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금요일날 어떻게든 해서 9시에 나한테 와. 알았지? 문법을 공부를 한 걸 바탕으로 뭐가 이해 안 되는지를 짚어서 9시에 온다라고 하면 쌤이 문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기회야 이제 문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쌤 생각에는 국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화요일날 과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과학은 암기 과목이니까. 그래서 국어를 오전에 와서 미리 하고 있으셔도 됩니다. 쌤 오전에 뭐 끝낼 수업이 하나 있어서 하고 나서 1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할 테니까 쌤 옆에서 국어를 하는 게 토요일은 좀 좋을 것 같다. 월요일은 아무래도 좀 북적북적하니까 쌤한테 쌤이 못 봐주는 건 아니야. 쌤도 한 분 더 계실 거니까 되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건 원활할 것 같은데 월요일 날에 한다는 건 너무 불안하잖아. 시험 전날에 뭔가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토요일 날 완성을 시킬 만큼 열심히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문법 하세요. 그리고 과학은 쌤 생각에 월요일 날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까지 국어를 한다라고 하면 월요일 날 과학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자, 각자의 수업 공부의 공간으로 떠나자. 총정리를 바탕으로